제일 처음에 우리가 정수기를 쓰기 시작한 이유가 뭐였냐 하면 이 물속에 든 염소가 범인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쓰신 이 박사님은 그 아버지가 이 염소에 대해서 그 몸에 안 좋다, 나쁘다라고 주장을 하시다가 다 밝히지 못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아드님이 연구를 이어서 하고 그래서 이 책을 간단하게 보면 이 염소 때문에 우리가 정수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책, 이 책을 쓰신 분은 아마 네, 네, 들어보셨나? 미국입니다.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 네, 그랜드 맞습니다. 레피지 네. 아메이 본사가 있는 주네요. 오, 예.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몇 개,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지나가고 싶어서 제가 잠깐 줄을 그었어요. 지금은 정수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중 그들의 제품이 염소를 제거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나의 책이 출간되기 전까지만 해도 신성시되어 비난할 수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던 염소가 이제 제거되어야만 하는 존재로 바뀐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주민 7명 중 1명은 생수나 정수된 물을 마시는데 이는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염소의 위험성을 깨닫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의 책이 출간된 이후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일까? 범인은 염소다. 동맥경화증의 질병 가정으로 나타나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원인이 콜레스테롤에 있지 않다면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증에 기여하는 많은 요소 중 하나이므로 식습관의 변화는 어느 정도 질병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흡연이나 운동 같은 다른 요소들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 그렇지만 과거에 중국인은 땅에 오수를 버리고 오염된 물과 지저분한 음식을 먹어서 뱃속에 벌레가 생기는 가난한 사람들로 알려졌다. 서구인 역시 오수를 강에 버린다. 그리고 그 오수가 희석된 물을 상수도로 가져가 걸러내고 염소를 넣는다. 물 때문에 벌레가 생기지는 않지만 다른 것이 생기는 것은 확실하다. 로세토 주민은 산에서 흐르는 물을 직접 마셨다. 하지만 그들이 큰 도시로 이사를 가서 도시 거주자들처럼 염소로 소독한 물을 마시면 똑같은 위험에 노출된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 역시 염소로 소독한 물을 마시고 동맥경화증이 나타나고 있다. 심장마비 발병률이 매우 낮은 일본인도 하와이로 이사를 가서 염소로 소독한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케냐의 마사이족은 대부분 미국인 만큼 콜레스테롤을 섭취하지만 염소로 소독한 물을 마시지는 않는다. 그 결과 이들에게는 심장병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폴 더들리 화이트 박사는 500명의 가난한 아일랜드 농부에게서 만상동맥, 심질환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염소로 소독한 물을 먹은 아일랜드계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질환이 넓게 퍼져 있음을 밝혔다. 염소 이론의 실험적 입증에는 두 단계가 있다. 먼저 태어난 지 100일 된 어린 수탉을 50마리씩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런 다음 두 그룹의 수탉에게 동맥경화증의 원인으로 알려진 요소들을 동시에 적용하고 유일한 차이점으로 염소를 적용했다. 실험 그룹에게는 염소를 여은 모유와 물을 주고 다른 그룹에게는 염소를 여치 않은 모유와 물을 주었다. 3주일 정도가 지나자 외관과 행동에 모두 눈에 띌 만큼 큰 변화가 나타났다. 실험 그룹은 무기력해져 먹이를 주는 시간 외에는 모두 구석에 몰려 있었다. 깃털은 윤기를 잃고 지저분해졌으며 날개를 구부정하게 하고 걸어 다녔고 항상 추운 것처럼 깃털이 부풀어져 있었다. 그리고 창백한 볕은 처져 있었다. 이런 외관은 미세 혈관계의 혈류가 막혔다는 것을 암시하는 증상이다. 반면 그 반대 그룹은 활기찬 건강함을 보여주었다. 실험 그룹보다 훨씬 컸으며 더 활동적이고 더 잘 싸웠다. 외관도 용기가 도는 깃털과 똑바로 서 있는 밝은 볕을 자랑하며 활기찬 모습이었다. 지난 30년간 미국 내 심장마비 발병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그런데 정통의학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 이유가 염소 섭취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더 이상 염소로 소독한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다. 정수물이나 정수장치는 저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심장마비나 뇌졸중보다 저렴한 것은 확실하다. 네, 이래서 우리가 정수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죠? 좋은 물이 무엇인가와 음, 아메이 정수기가 좋은 정수기라는 걸 말하는 게 내가 더 중요한 얘기라는 거지. 우리가 이제 사람의 몸이 60%가 다 물로 되어 있죠. 기본 6, 70%가. 네. 그리고 물을 안 먹으면 죽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물을 먹는 게 좋을까요? 사람한테 좋은 물, 건강에 좋은 음, 물이 뭘까? 건강에 좋은 물의 조건이 있는데 1번은 깨끗한 물이죠. 오염물질이 없는 물. 음, 그죠? 2번은 오염물질은 없어야 되지만 건강한 물은 미네랄이 있는 물이에요. 자연에서 온 물. 그래서 있어야 될 건 있고 없어야 될 건 없고 저는 그냥 그 문구예요. 제가 항상 말한 우리 정수기를 대표하는 거 있어야 될 건 있고 없어야 될 거 없는 거. 음, 있어야 될 거 미네랄이랑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가 높을수록 좋죠. 음, 산소 포화도가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도 산소를 하는데 호흡을 통해서 들여 마신 산소가 세포에 가는 속도랑 물을 먹었을 때 물 속에 있는 산소가 세포에 가는 속도랑 비교하면 훨씬 물 속에 있는 산소가 빨리 도달한대요. 음, 그래서 끓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산소가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뽀글뽀글 다 올라오잖아요. 온도가 높으면 이게 이제 화학적 원리에 의해서 온도가 높으면 기체가 액체에 많이 녹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온도가 낮을 때 기체가 액체 안에 많이 녹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다나 이런 애들을 따뜻한 데 놔두면 어떻게 돼요? 탄산이 다 빠져버리잖아. 음, 그죠? 시원하게 놔두는 이유가 탄산이 그 안에서 훨씬 더 많이 그 액체 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먹는 거예요. 그때 훨씬 더 청량감을 느끼는 거죠. 그 기포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래서 물을 끓여서 먹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은 물이다. 산소를 다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끓여 먹지 않는 정수를 그냥 먹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너무 차게 먹으면 몸의 체온을 낮추기 때문에 좋지 않죠. 그래서 그냥 끓이지 않은 이 생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생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생수를 먹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이제 생수라고 하면 사람들은 사람 사 먹는 생수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끓이지 않은 물을 바로 먹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있어야 될 건 미네랄이랑 산소. 없어야 될 거는 아까 말한 잔류 염소. 그죠? 염소 되면 보여주고 염소 우리 몸에 있으면 안 되고 심장병을 발병시키기도 하고 다른 오염 물질이랑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 물질을 만든다. 그래서 염소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어 화학 여러 가지 합성된 화합물들 유기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유기화합물 그다음에 무기화합물 중금속 얘기하는 거예요. 음, 무기화합물 유기 무기를 원래 나누는 건 탄소를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 나누는 거거든요. 그 원소 중에 탄소가 포함되면 유기화합물이라고 하고 화합물은 여러 가지 원소가 섞인 거잖아. 탄소 하나만 된 건 이렇게 그냥 탄소고 수소 하나인데 이게 막 여러 개의 분자가 쌓이면 우리가 그걸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안에 이제 탄소가 포함되면 유기화합물이고 탄소가 없으면 무기화합물이라고 불러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탄소 입자가 주 골격이에요. 예를 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다 탄소 입자가 골격이란 말이에요. 생명 자체가.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여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게 이 복잡한 구조를 가진 오염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기화합물 없어야 되고 염소 없어야 되고 유기화합물 없어야 되고 무기화합물 이런 것들은 이제 탄소는 없지만 약간 중금속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무기화합물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균들 그죠? 박테리아, 세균, 곰팡이 뭐 이런 것들 우리한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균들 없어야 되고 이게 이제 없어야 될 것. 그래서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시켜.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정수기는 뭐예요? 없애야 될 거는 다 없애고 있어야 될 건 남겨놓는 정수기가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물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것에 맞는지 이게 정수기를 고르는 기본 기준이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아메이 정수기는 왜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정수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메이 정수기는 그 삼중 필터에 의해서 약물 같은 게 거의 다 유기화합물에 들어가요. 우리 여러 가지 약 구조들 이런 것들이 굳이 구별을 하자면
그럼 크게는 그냥 유기화합물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유기화합물, 뭐 중금속, 염소 다 필터가 걸러요. 우리 필터가. 그 기본적으로 그 아까 말하는 압축 활성탄 필터와 그 거기에다 요새 이제 거기에 플러스 추가로 하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옛날에는 없던 오염 물질인데 신종 오염 물질이죠. 미세 그 추가로 하면 미세 플라스틱.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포낭 박테리아.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하는 게 좋아. 왜냐면 우리가 세균을 어떻게 죽이는지 일단 얘기하고 난 뒤에 얘기해야 되니까. 미세 플라스틱,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굳이 구별을 하자면은 이제 유기화합물이지만 아까 말한 신종의약품들. 우리가 먹는 우울증 약, 피임약, 뭐 이런 것들이 수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항생제 이런 것들이 칵테일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물속에 새로운 오염 물질로 남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과불화 화합물. 과불화 화합물은 우리 코팅제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수되는 이쪽 그 텐트라든지 아니면 우리 비옷이라든지 우리 등산복 이런 거 다 방수되는 거죠. 그런데 코팅하는 것도 되고 우리 쉽게는 후라이팬 코팅하는 거 아니면 종이컵 내부에 코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다음 페인트 이제 페인트도 우리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바르면 그런 것들이 다 과불화 화합물이라고 하는 오염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새로운 오염 물질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런 오염 물질들을 다 제거하면서 미네랄하고 산소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요 이제 오염 물질을 어떻게 제거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기본 프리필터랑 디펜스 가드랑 압축 활성탄 필터를 통해 가지고 웬만한 이제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그다음에 약 아까 말한 신종오염 물질에 해당되는 과불화 화합물, 그다음에 약물 다 이제 얘들이 걸르는데 그리고 나머지 지금 남는 게 뭐냐면 병원균인들이에요. 병원균들. 물론 이 크기가 큰 병원균들은 걸러져서 제거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엄청 작단 말이에요. 그죠? 바이러스를 걸러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미네랄까지 걸러내버리게 돼요. 바이러스를 걸러낼 만큼 구멍이 작아지면 미네랄도 통과를 못해, 이게. 그래서 그 걸러내는 구멍의 크기가 이게 이제 예술인 거야, 이게. 바이러스를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키지만 미네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뒤에 그 UV 살균기, UVC, LED를 해서 얘들은 살균해가지고 다 없애버려. 빛으로 살균해서. 끓여서 살균하면 산소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빛으로 살균해서 이 미생물들,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들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제 신종 오염물로 어떤 미생물이 있냐면 박테리아인데 UVC, LED를 비춰도 죽지 않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포낭 박테리아예요. 자기들이 이 뭐라고 해? 자기들을 보호하는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 싸버리는 거지, 자기가. 낭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게 UVC가 비춰도 얘들이 그 낭의 보호를 받아서 죽지를 않는데요. 얘를 걸러내는 게 우리 요번에 정수기 새로 나온 것 중에 새로 두 번째 필터, 디펜스 가드라고 하는 필터가 바로 이 포낭 박테리아랑 미세 플라스틱을 걸르는 애예요. 그래서 이 아메이가 이것들을 다 해서 170 종류의 오염 물질을 다 99.9% 걸른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물론 당연히 테스트를 했겠지만 NSF에서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 이상의 오염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NSF의 기준이 170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70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170 플러스라고 돼 있어요. 그 이상을 걸르는데 항목에 없을 뿐이야. 항목에 없는 것까지 다 걸른다는 거죠. 그래서 없애야 될 것을 완벽하게 다 없앤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미네랄은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BTB 약으로 넣었을 때 이게 미네랄이 있으면 알칼리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 내부가 알칼리이기 때문에 물을 알칼리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칼리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수기는 기본적으로 없어야 되는 걸 다 없애는 거. 이게 정수는 걸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없애고.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네랄이랑 그리고 끓여 먹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빛으로 다 살균했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는 남겨 있으니까 이 물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다 하고 우리 정수기를 예, 구체적인 기능을 설명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끝에
지금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나라에서 정수기 뭐예요? 물어보면 뭐 웅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기본 역삼투 정수기라고 하는 건데 요거 상식적으로 설명하는데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돼, 그거는. 그 정수기는 걸러야 될 거는 다 걸르는지 몰라도 제일 문제점이 미네랄을 다 걸러 버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산성수가 나온다고. 이 실험을 했으니까 실험을 해석을 해 줘야 되잖아. 그럼 이런 산성수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고 아까 그 책 뒷부분을 펼쳐 가지고 그 독일에서는 이 산성수를 먹지 않아요. 이거는 실험수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런 걸 먹었더니 면역도 떨어지고 뭐든 그래서 보면 웅진 정수기 수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역삼투 정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이 깨끗해서 먹냐면 그건 아니에요. 마케팅에 성공한 거예요. 정수기를 사려면 고가의 정수기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렌탈이라고 하는 이 마케팅에 성공한 거예요. 사람들이 목돈 내는 건 싫어하는데 푼돈 내는 건 아깝지 않게 쉽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게 수월하게 정수기를 구매할 수 있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렌탈비를 다 합치면 우리 정수기를 2대, 3대 살 돈이 나와요, 그게. 훨씬 비싸죠. 계속 내야 되니까. 근데 우린 정수기 한 대 사서 20년을 지금 썼잖아요. 그죠? 필터만 그냥 1년에 한 번씩 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수기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해봐라. 정수기의 기본 목적, 본질적 목적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먹는 거다. 그 다음에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나오고 그걸로 얼음을 만들든지 커피를 만들든지 뭐 뜨거운 물을 만들든지 하는 일이지. 요 1차적인 목적이 이 만족이 안 되면 이 물은 정수기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죠? 그냥 보온기지, 물 보온기. 아니면은 그 얼음 만드는 건 뭐라고 해요, 기계? 제빙기, 예? 제빙기. 제빙기. 그런 거지. 그래서 그냥 요 정도 설명해 줘도 그거는 이제 우리 그냥 카탈로그 보면서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들어온 정수기가 아니고 이게 여러 나라에 나가잖아요. 이 정수기가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전 세계 그 나라에서 원하는 기준을 다 통과해야지 그 나라에 판매가 되는 정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네가 굳이 솔직히 검증을 안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이미 그 나라의 기준을 다 통과한 정수기다 하고 이제 뒤에 이런 걸 얘기해 주면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정수기면 다 똑같은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공공기관, 저희 복지회관에 있는 정수기물을 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붓고요. 화면이 잘 안 보이면 말씀해 주세요. 요거는 저희 이스프링물입니다. 잘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산성과 알칼리를 구분하는 시약입니다. 자, 여기 노란색이 나왔고요. 그럼 여기는 무슨 색이? 여긴 저희 이스프링 물이에요. 저는 정말 외관으로 보기에는 너무 똑같은 물을 이렇게 해서 똑같은 염소 시약, BTB 용액을 넣었는데 이렇게 확연히 다른 물을 만나셨어요. 요것은 약산성물이고요. 요거는 약알칼리물이에요. 그러면 이 약산성물과 약알칼리물은 우리는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겠고 또 이 약산성물을 마셨을 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책은 기자가 쓰신 책이에요. 기자가 쓰신 책인데 그 부산에 폐놀 사건이 있을 때 이 기자분이 그걸 취재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물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물을 연구하고 이렇게 책까지 쓰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물진 분이십니다. 아마 물에 대해서 좀 더 확 와닿았겠죠. 깨끗한 환경에서 사시던 분이니까. 자, 한국인의 위암 발생률 전 세계 1위. 왜? 정수기를 이제 들이기 시작했고 한국인의 위암 발생률이 전 세계 1위가 됐어요. 왜 그런가?
유독 한국인에게서 소화기 계통에 악성암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언제부터일까? 필자의 생각에 이런 통계에는 분명 물을 공급하고 있는 일부 정수기들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동안 일부 단체에서 국민의 50%에 이르는 심혈관계 질환자 600만 명을 넘어서는 당뇨 환자라는 수치스러운 기록이 정수기 등을 통한 산성수 음용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어왔다. 울산 MBC가 지난 4월 27일 방영한 워터시크릿 미네랄의 역설에서 다양한 실험과 검증을 통해 일부 정수기, 즉 역삼투압 방식을 사용하는 정수기의 문제점을 고발한 것이다. 사람의 인체는 산성수를 마시게 되면 일단 폐 활동과 간장 활동, 간과 장 활동이죠. 이게 간장 활동이. 간, 장 활동, 신장 활동에 부하가 걸려 산염기 병행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 극심한 육체 피로,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의 혈액을 조사해보면 대체로 산성 혈액 상태다. 이렇게 혈액이 산성화되면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게 되고 혈액을 통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산소 결핍이 심근에 오게 되면 심근경색, 뇌혈관에서 일어나면 바로 뇌경색이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수돗물을 불신하고 물을 사 먹거나 정수기를 통해 정수된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런데 이 정수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현재 정수기를 사용하는 국민의 80%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다. 그런데 이 역삼투압 방식의 경우 초기부터 지금까지 산성수를 주 음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의 피의 pH를 체크했을 때 하나같이 pH의 수치가 산성이었다고 한다. 암에 걸렸기 때문에 피가 산성이었을까? 피가 산성이어서 암이 발병했을까? 마시는 물 부분만 개선한다면 그 발병률은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혈액을 탁하게 할 수 있는 산성수는 절대 마셔서는 안 된다. 암 발병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성수의 섭취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 약 알칼리성인 혈액이 산성으로 바뀌면 더 이상 혈액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병리학자 가타세 와사이 박사는 체질을 알칼로시스와 아시도시스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는 약 알칼리성인 알칼로시스일 때 병에 잘 걸리지 않고 장수한다고 말했다. 반면 산성인 아시도시스일 때는 건강을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약 알칼리성 혈액은 담백하고 깨끗해 혈액순환이 잘 되는 반면 산성 혈액은 끈적끈적한 혈액으로 순환이 느리고 좋지 못하다. 둘째, 약 알칼리성 혈액에서는 알칼리성 칼슘 이온이 혈관에 부착된 콜레스테롤을 세척해 혈관을 넓히고 또 모세혈관에 몰려있는 콜레스테롤과 노폐물까지 밀어내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된다. 그러나 산성 혈액에서는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모세혈관까지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뭉치게 돼 혈액순환이 나빠짐으로써 고혈압, 뇌졸중,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이 생긴다. 셋째, 알칼리성 혈액 속에서는 간홍균, 결핵균, 암세포, 전염병균 등 각종 병원균이 번식하지 못한다. 반면 산성 혈액은 세균 번식이 알맞은 조건이라서 병원균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고 이에 따라 각종 질병이 유발된다. 또 다른 복병, 건강에 해로운 냉수와 얼음. 지난 반세기 동안 인간의 체온은 1도씨 가까이 떨어졌다고 한다. 체온이 떨어지는 것은 인간 건강에 결코 좋을 수 없다. 냉수도 모자라 얼음까지 복용케 함으로써 국민들의 체온 저하 현상을 빠르게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체온을 1도씨만 올려도 면역력이 크게 높아져 감기나 대상포진, 아토피는 물론 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류머티즘, 우울증, 비만 등 현대인들의 건강 고민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또 저체온이 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게 되어 배설 기능도 저하되고 붓거나 변비, 비만이 일어나기 쉬워진다. 자율신경실조증이나 호르몬 밸런스의 혼란, 알레르기 등도 유발된다. 학자들은 암의 발병에 관한 연구 자료에서 암세포는 냉기를 먹고 산다고 말하고 있다. 또 암세포는 열에 약하고 39.3도씨로 사멸한다. 그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잠깐 열이 나는 감기를 앓는 것도 좋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의견이다. 지난 2004년 9월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한 2004년 상반기 서비스 품질지수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관련 42개 업종 가운데 정수기 부문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웅진코웨이의 경우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방문 판매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바 있다. 진짜? 사실 좋은 물이라 함은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칼슘과 마그네슘, 나트륨 등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물을 가리킨다. 봉이 김선달식 생수의 문제점. 진짜 봉이 김선달은 요즘에 더 많이 보인다. 바로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불려지고 있는 생수 회사들이다. 이들은 안반수, 강천수, 온천수, 계류만염수 하면서 한반도의 곳곳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서 뽑아낸 물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생수통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첫째는 원수의 오염이다. 아무리 깊은 지하층이라 할지라도 지표에서 흘러들어가는 농약과 공장 오염 물질은 피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용기의 오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또한 제조된 생수병을 세척 및 소독할 때 소독 물질이 잔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6년 3월 MBC 뉴스 페트병 생수를 오래 두고 마실수록 독성 물질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빈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뉴스는 페트병 안에 든 생수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독성 물질인 안티몬이 검출된다는 보도였다. 좀 길죠? 의료용 물질 생성기가 정수기 행세까지 하다. 이런 와중에 알칼리 이온수기라는 이름을 달고 먹는 물 시장에 등장한 것이 의료용 물질 생성기다. 알칼리 이온수기는 강알칼리수를 생산하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다. 때문에 정수기가 아님에도 많은 업체들은 의료기기보다 정수기에 초점을 맞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알칼리 이온수기는 정수기와 같이 먹는 물 장치가 아니다. 그럼에도 업자들은 정수기처럼 판매하고 있어 그 위험을 배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이온수기의 상당수가 의료용 물질 생성기의 사용 목적은 물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마셔야 한다는 등 허가 목적에 적합한 중요한 공지사항을 의도적으로 감추며 소비자들이 마치 먹는 물과 같이 매일 마시는 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료용 물질 생성기는 정수 기능이 있는 의료용 물질 생성기라고 할 수는 있어도 정수기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어린이나 노약자가 먹는 물로 상시 phục 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적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온수는 위산 중화 등에 사용하는 의료용 물질이지 정수기나 먹는 샘물과 같이 먹는 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라고 당부했다. 방사능 마케팅의 얄팍한 상술. 웅진 코웨이가 주장하는 것처럼 역삼투압 정수기가 적용하고 있는 알로 멤브레인 필터를 사용할 경우 방사성 오염물을 거의 제거한다고 인정해도 안전성은 담보하지 못한다. 이는 방사성 물질이 설사 걸러진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걸러진 필터는 방사성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재사용 시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방사성 물질이 필터에 걸러져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 정수기 회사들은 알고도 감췄던 것이다. 자, 울산 MBC의 특집 프로그램 워터시크릿 미네랄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거 물이 우리 몸에 차지하는 물의 양이 많은 만큼 이 내용도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만 울산 MBC의 특집 프로그램 워터시크릿 미네랄의 역설 믿고 마신 역삼투압 정수기 물 인체에 해롭다. 당뇨에 도움이 안 되는 물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물 pH가 낮은 물은 식수로 허용되지 않는 독일 미네랄이 부족한 물은 각종 암이나 성인병에 이를 수 있다. 임산부가 마시면 절대 안 되는 물. 더욱 위험한 유아들의 음용. 성장기 아동에 특히 해로운 물.